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모든 문화는 존중받아야 할까? 보편윤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문화는 그 지리적 좌표마다 동일하지 않고 다양하고 일정한 내지는 일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 차이와 관련하여 각 문화의 다양한 이러한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존중하자라고 하는 관점이 있죠. 바로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화 상대주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자유나 인권, 이런 평등 같은 이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그러한 문화까지도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방향으로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 의식을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의 예, 관점으로 한번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선생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문화를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문화를 상대주의적 태도로 존중하고 따라야만 할까요? 자, 그래서 이 문화 상대주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문화적 다양성은 그 문화적 다양성이 출현하게 되는 고유한 내지는 특수한 맥락이 있다. 자, 그 맥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화가 우월하고 열등한 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 자, 그러니 각각의 문화, 그 다양한 각각의 문화가 어떠한 형태를 띠든 간에 우리가 모든 문화를 이러한 이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로 존중해야 되는가? 모든 문화를. 심지어 그 문화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한다 할지라도 그 문화의 패턴이 출현하게 된 고유한 맥락을 존중하여 인정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하윤이가 내 문화에 우열이 없으니까 우리 잣대로 다른 문화를 나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하윤이는 앞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문화의 다양성 차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따라서 각각의 문화의 우열을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으니 특정 문화를 우월하다, 열등하다, 혹은 특정 문화가 더 좋다, 나쁘다, 혹은 특정 문화가 더 정상이다, 혹은 비정상이다, 이런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윤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화에 대해서 상대주의적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렇다면 사례 하나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파키스탄에서 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도윤이가 요약해 줄 수 있을까요? 파키스탄 일부 지역에서 여성이 가족의 동의 없이 스스로 결혼 상대를 선택하면 가족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으로 여겨 살해하는 이 명예살인 풍습이 있대요. 기사에 나오는 아내는 스스로 결혼 상대를 골랐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살해 협박을 받았고 결국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게 됐어요. 자, 우리 파키스탄 일부 지역에서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관습이 있는데 이 관습은 가족의 구성원 중 특정 멤버가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 명예를 더럽혔다고 여겨지는 그 가족을 살해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그러한 풍속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여성이 이, 미성년도 아니고 이미 성인인데 결혼 상대를 스스로 선택했다. 즉 가족의 동의 없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이 여성은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고 이로 인해서 그 여성의 가족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죠. 즉 여성은 명예살인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자, 이러한 명예살인까지 우리가 과연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문화의 우열은 판단할 수 없으니 평가할 수 없으니 무조건 어떠한 문화든 인정해야 된가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잘 정리해 주었네요. 우리 자 하윤아, 방금 하윤의 말대로 어떤 문화든 올 예외 없이 어떤 문화든 그 사회의 맥락에서 존중해야 한다라면 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파키스탄 일부 지역의 문화 관습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할까? 자, 그러니 아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들만의 문화라고 해도 사람을 죽이는 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지우가 맞아요. 한국 재판부도 이 부분을 난민으로 인정했어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 등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한국 정부 역시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명예살인에 대해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매우 부적절한 풍습이다, 관습이다. 왜?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 중에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 보편적 가치라는 개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구에게나 마땅히 보장해 주어야 할,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자유나 평등, 생명, 신체 이런 것들은 그 대상이 어디에 살든, 지구상 어디에 살든, 혹은 그 대상이 어떠한 사회적 지위에 놓여 있든 관계없이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가치,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IQ가 높든 IQ가 낮든, 아니면 외모가 잘생겼든 외모가 잘생기지 않았든, 아니면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우월하여 매우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출신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확보해야 할, 마땅히 확보하고 마땅히 확보받아야 할 그러한 가치, 언급드린 것처럼 자유, 생명, 평등, 인권, 생명, 신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편적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침해했기 때문에 아무리 각 문화의 고유성,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이런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면서까지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지금 의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선생님께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모순을 스스로 발견했네요. 각 사회의 문화를 고유의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열린 태도는 지녀야 하지만 모든 문화를 무조건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 중에서 인권, 자유, 평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족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의 논의의 방향은
각 문화권이 가진 맥락을 고려할 때 문화의 다양성은 인정하는 그런 열린 태도는 적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명예살인과 같이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는 무조건 존중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문화를 무조건 존중하는 의미의 문화상대주의와 그 문화의 특수성이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그 상대성을 존중하는 문화상대주의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께서, 자, 만약 어떤 사회에서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아버지나 오빠가 친딸이나 여동생을 직접 살해하는 끔찍한 관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마저도 저 마을의 고유한 전통이니까 우리가 존중해줘야지 하고 고개를 끄덕여야 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자 명예살인이라는 악습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칫 문화상대주의를 잘못 이해하면 그 문화의 고유성과 특수한 패턴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적 성찰 없이 모든 문화에 대해서, 심지어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문화에 대해서까지 인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명예살인과 같이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즉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이 특수한 문화 패턴까지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가부장적 사회에서 전통이나 종교적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비극은 우리가 배운 문화상대주의가 선을 넘어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라는 끔찍한 괴물로 변질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반면교사란다. 아무리 어떤 기업에서 수십 년 내려온 끈끈한 사내 문화, 일종의 간섭이라고 우겨도 직원을 폭행하고 그 직원의 인권을 짓밟으면 헌법과 근로기준법이라는 절대적 철퇴들을 맞아야 하잖아. 자,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까지 침해하는 명예살인과 같이 인간의 생명, 신체권, 신체, 생명과 신체라고 하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까지 침해하는 이러한 문화까지 그 고유한 맥락을 고려하여 그 특수한 패턴을 인정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은 건전한 진정한 의미의 문화상대주의라기보다는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다. 익스트림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죠.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다라고 해서 문화상대주의의 원래 방향에서 변질되고 왜곡된 문화상대주의를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라고 하는 범주로 우리가 재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야. 문화의 다양성을 아무리 인정하더라도 전 인류가 지구촌 어디서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이 있어. 즉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윤리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는 결코 문화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지. 결국 진정으로 세련된 시선이란 타인의 문화를 팽개럼시 껴안으면서도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야만 앞에서 단호하게 그건 틀렸다라고 외칠 수 있는 날카로운 균형 감각이란다. 자, 그래서 이 건전한 의미의, 진정한 의미의 문화상대주의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면서까지 그 고유성을 인정하려는 그러한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를 엄밀하게 구분하면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예를 들면 생명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그러한 문화적 특수성에 대해서는 그건 틀렸다라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온전히 마련되어야 우리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건전한 의미의 문화 상대주의의 진정한 방향성을 혼동하지 않고 명료하게 문화의 다양성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어떠한 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특수한 그 문화 패턴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인지 아니면 진정한 문화 상대주의인지, 문화 상대주의의 원래의 방향성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바로 보편윤리에서 찾고 있습니다. 보편윤리, 즉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구나 따라야 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인간의 사회적 지위, 계급, 인종, 성별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따라야 할 그러한 당위성, 그러한 행동의 방향성, 즉 보편윤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와 건전한 문화상대주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바로 보편적 윤리다. 자, 전통이라는 변명으로 개인의 자유 혹은 인권을 침해하는 작태는 보편윤리에 부합하지 않아요. 보편윤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마땅하다고 인정되는 윤리 규범을 뜻해요. 예를 들면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와 같은 도덕 원리들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보편윤리를 기준으로 문화상대주의와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 해안, 밝은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이 보편윤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윤리, 이것을 보편윤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그 누구나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어떤 판단, 행동이 보편윤리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그걸 명료하게 확인을 해야만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이건 건전한 문화상대주의야, 문화상대주의가 원래 지향하는 방향성이야, 아니야, 이건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야 라고 비판적으로 평가, 성찰, 숙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보편윤리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